건설입니다만 당시에는 경제수석에다가 건설부 장관으로 마스터 플랜도 짜시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와 오늘을 회고해 보시면은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참, 그게 제가 강북의 신도시를 지금은 뭐 일산뿐 아니라 그 후에 뭐 탄현이니 어디 뭐 여러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예. 신도시를 지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강북의 신도시 짓는다는 건 전혀 발상을 못한 겁니다. 엄두도 못 내고. 네. 그래서 제가 강북에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산을 사실은 일산하고 양주 두 군데를 후보지로 하다가 결국은 교통 문제 때문에 일산으로 낙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산에다가 이제 하나 지어야 되겠다 했더니 모두 반대하는 거예요. 우선 건설부 안에서 여기다 지어봐야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강북 기피 현상 때문에. 네. 그 실패합니다.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북쪽에 사정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은 거기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냥 순진한. 예.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면초가였죠. 그래서 최후 결심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말썽이 많고 반대가 많은데 여기다 하나 꼭 지어야 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태우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좋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이었을 때 구사단장을 했어요. 아, 인근 지역이군요. 구사단이 바로 일산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 당시는 처음에는 그게 지금 모습이 아니고 백마역을 중심으로 둥근 달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의선이 한가운데를 통과했어요. 제가 이건 안 된다. 있는 철도도 철거해야 할 판인데 그래 철도가 지나가지 않도록 해라. 다시 그려와라. 토지개발공사에 지시해가지고 그려온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강쪽으로 붙었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긴 구형 모습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도 역시 그 시대와 맞서시고 뭐 때로는 권력하고도 좀 대칭점에 계시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은 독립을 위해서 남기신 업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늘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고 불릴 만큼 중앙은행의 정부 간섭이 심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공약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총재로 가서 보니까 금리를 결정할 때 되면 정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금융통화위원한테. 금리를 올리지 말라든가 못지라든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재무장관, 부총리와 대판거리 싸웠습니다. 뭐 고함을 지르고 중내사내하고 싸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기자실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세상에 알리겠다. 네. 예. 그 뒤로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화질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때는 재무차관이 참석을 했던가요?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못했죠. 후에 만들었군요. 예. 그리고는 한국은행의 예산을 일일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법을 고쳐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한은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은법을 고치려고 하니까 정부는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자기 정부가 마음대로 하던 걸 못하게 하니까 돈을 주고 있어야 되고 인사권도 그 이제 국회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뭐 정부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결국 2003년에 한법을 고쳤습니다. 재정 자립이 돼야 아무래도 독립의 기초가 되는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그 총재 시절도 그렇고 대학 계실 때도 그렇고 아랫사람이나 학생들로 하여금 나를 좀 평가해봐라 뭐 그런 또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엄 교수님도 그 경험을 하셨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서는 그 대학 교수들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뿐 아니라 평가 결과가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개 무슨 과목은 평점 몇 점,
무슨 몇 점 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되어 보니까 한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거의 30년 동안 교단에 있는 동안에 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허. 이 평가를 받고 이걸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 점수로도 받고 내가 잘하는 것은 뭐고 잘못하는 건 뭔가 이것도 쓰도록 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겠고 내가 강의와 학생 지도에 부족한 것이 뭔가 예.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은 총재가 되어가서도 한국은행은 문화가 그런 거 안 하는 게 문화입니다. 아주 권위적이잖아요. 예, 권위적이어서 그 권위를 깼죠. 네. 매년 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으로부터. 전 직원으로부터 평가를 매년 받았는데 아마 그건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 아마 그 뒤도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것은 역시 우리 직원과 나와 하나 대화지요. 이것도 네. 직원들 의사를 내가 알고 내가 얼마나 하는 총재도 잘하고 있는가 이걸 직원들 평가를 받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예, 아까 책 제목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내가 남을 위해서 산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산 환원이나 안구 기증 문제가 다 그런 데서 나오신 말씀이겠죠? 또 제 주장이 재산 당대주의자입니다. 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자본주의 정신은 자유 개방 경쟁과 그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입니다. 예. 자유롭게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잘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 네가 승복해라 하는 게 자본주의 정신인데 재산을 전부 자식에게 주면은 자식은 일을 안 해도 노동을 안 해도 부모 덕택에 잘 살고 그거는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저의 사상은 우리나라에 물론 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고 집 정도 마련해주고 막 이런 건 좋습니다. 예.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자본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에 내놔야 한다. 네. 자식에게만 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저는 제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은 네. 내가 먹고 사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이자로 먹고 살고 예. 내가 죽으면 이거는 제가 5남매입니다. 네. 2남 3녀인데 네. 모두 이놈들 내가 교육은 주었으니까 또 지금 다 이제 전세라도 다 살고 있으니까 집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식한테 가지 않고 사회에